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근길 괜찮으십니까? 태풍 쏠리기 내륙에 상륙했고요. 전남과 충청을 거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조간신문 그래도 잘 배달됐고요. 저와 함께 펼쳐보실까요? 8월 24일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일면 먼저 보시죠. 일면 예상하시겠지만 태풍 쏠리게 소식들을 전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바람 피해 소식들을 전하고 있군요. 경제 부분에서는 소득 분배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다라는 소식 전하고 있고요.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 태풍 쏠리게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기사 보면서 계속 설명 이어나갈까요? 그런데 왜 느려졌냐? 이런 현상이 이번만 나타난 것이냐?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고 하는군요. 태풍의 이동 속도가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점차 느려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게 다 온난화 영향이라고 하는군요. 네, 한마디로 지구가 열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극지방 태양열이 늘고 해수 온도가 이에 따라서 올라감에 따라서요. 1단계, 즉 태풍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바다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증발량이 증가하고 수증기량이 많아지면서 태풍 강도가 세지는데, 이게 정란을 형성해서 태풍의 커짐과 동시에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바람 세기는 약해지되 크기는 더 커지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것들을 바로 라르고 태풍이라고 한답니다. 즉,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슈퍼 라르고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 지표 2분기 가계소득이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가계를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우리가 1분위에서 5분위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위 20%,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1분위와 상위 20%,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5분위의 소득의 격차가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카메라 감독님. 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보이시죠? 아이고, 맨 아래 그림 딱 눈에 띄실 겁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얼마나 벌어졌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이 소득 격차,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게 이번에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하얀색 그래프가 저소득층, 푸른색 그래프가 고소득층,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극명한 대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비난의 타겟은 또 소득 주도 성장이 됐습니다. 다음 서울경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비판 논조를 기사에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억하십니까? 고용 쇼크 또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서민 일자리가 큰 타격을 받았었죠. 이번에는 가계소득, 즉 저소득층의 벌이가 더 빈곤해졌다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됐죠. 결국 뭘 말하냐? 저소득층들한테는 일자리도 그리고 벌이도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빈익빈 구익부가 심화됐고요. 부연에 이렇게 달았군요. 서민 잡은 서민 정부가 됐다라고 말이죠. 지금 이 정부 사람들 이 제목 보면 참 아프겠네요. 아닌가요? 다음은 중앙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서울 집값이 과연 얼마나 뛰었길래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또 추가 카드를 내놨죠?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이죠. 자, 얼마나 뛰었는지 보시죠. 서울 아파트값이요, 일주일 만에 0.37%가 올랐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오를 것 같더니 쭉 하고 올랐네요. 이렇게 해서 0.37%, 0.37%가 많이 오른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면 30주 만에 최대치로 확대된 겁니다. 그러면 더 구별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구가 있습니다. 바로 동작구인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요, 0.8%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천장이 모른 채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서울 서초구 반포죠. 반포에 위치한 84제곱미터, 34평이죠. 이 30평대 아파트 값이요. 결국 30억 원을 찍었군요. 불과 1년 전에는 그래도 20억 원대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일만 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서울의 집값이었습니다.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색다른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실 텐데요. 사진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아내를 소개합니다. 부부싸움 할 일 없어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인공지능 AI 얘기입니다. 이 인공지능 AI가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신현상을 기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일본 공무원인데요. 곤도 아키히토 씨라고 합니다. 이 스피커 속의 귀여운 여성 캐릭터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샴페인 잔을 들면서 건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 잔을 이 캐릭터에 가까이 가져가면요. 이 캐릭터가 간빠이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건배라고 하는 거죠. 실제 대화가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영화에서나 봤던 이 인공지능 캐릭터나 인공지능 로봇과 실제로 조금 아래로 카메라를 내려주십시오. 결혼을 하거나 함께 사는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현대인들에게 친구나 애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진짜가 아닌데 결국 허무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로 가볼까요? 경향신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희망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 부산에서 열린 모유 수유 유아 선발 대회에 참가한 아기들의 모습입니다. 자, 사진을 좀 더 가까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요. 모유만 먹고 자란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죠? 부디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사회,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석의 손안의 신문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